네,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강북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은데, 서울 노원구와 강북 도봉구가 올 들어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습니까? 상당히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퍼센트는 4.5%, 5%를 안 넘어서는데요. 실제 네. 현장에서는 거의 40~50% 올랐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노도강이죠, 노도강. 신조어인데, 노원구, 또 도봉구, 강북 해가지고 3개구가 올랐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오해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래는 한 1% 됐습니다. 네. 근데 거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30~40% 거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 예. 실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파트 값이 10년, 15년 살다가 갑자기 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파는 사람은 1명인데 살 사람은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는 건데 선거 전에 사실 신고제를 했으면 지금 더 올랐을 텐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신고제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면은 이렇게 이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사실 여기가 이 호가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래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뛰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중대형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또 굉장히 돈 버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네.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 4~5년 동안 은행 융자 내고 살다 보면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서 네. 실수요자가 많이 생긴 거죠, 갑자기. 중대형 아파트를 사서 조용히 살겠다 이런 분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올라간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강북에 있는 뉴타운이 많이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대체 수요인가요, 그러면? 대체 수요가 사전에 집을 얻겠다고 하는 건 심리적인 발상이죠. 네. 그래서 팔겠다는 사람은 1명인데, 실수요자가 또 한 50%, 또 뉴타운에 떠날 사람들이 한 50%가 3개구에 몰리다 보니까 네. 집값이 폭등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마치 분명히 강북의 아파트는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 연구하고 좀 다른 거지만, 천연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집을 가서 자기가 살아봐야 아는 건데, 네. 무조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물론 무조건 몰려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에 대체 수요까지 몰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기적인 세력이 좀 개입한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강북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강남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 정도로 이제 투기 세력도 많이 들어와서 이 부동산 매물 조사하는 것도 지금 한 달 정도 중단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투기 세력이라는 것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값이 2억대 만약에 집을 샀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잔금 기간을 남겨놓고 갑자기 3억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 세차익이 생기니까 계약금 2천만 원 걸어놓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네. 파는 사람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안 팔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계약금을 물어주고도 다시 또 돈이 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갑자기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번 사람이 생기게 되면 투기 세력이 이 뉴스를 듣고 다시 가서 투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실상은 그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아파트가 숫자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것인데요. 정말 전체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집을 2천만 원 계약금 걸은 거를 자기가 4천만 원 받아서 돈을 벌었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투기 세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와 사실상 현장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더 이상 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3개구 아파트 값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구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시작돼서 다른 부동산 시장까지도 지금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으로까지 집값이 조금 확산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북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북의 뉴타운의 실수요자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계동이 오르니까 강북구 3개구 중에서 가까운 도시가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네.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 상태고요. 또 의정부를 지나서 뭐 동두천이나 양주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큰 집을 팔아서 적은 집으로 가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강북구 중에서 중소형 아파트에 많이 살던 분들이 일단 상계동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갈 수 없는 상태라서 의정부나 경기도 북부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중소형 아파트가 움직인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소형 아파트를 포기하고 아예 이제 오래 살겠다는 그 신념이 강해져서 중소형이 갑자기 인기가 끄는데요. 그동안 지난번 참여정부 때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안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책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나왔던 대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근데 그것도 오해가 한 가지인데요. 사실상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투기 세력이 모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난 후에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상태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신고를 해봤던들 지금까지 이미 아파트를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 사람한테는 뭐 세금을 추징하면 되겠지만요. 새로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는 사전에 미리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투기 세력을 잡기는 이미 늦었고요. 네. 지금이라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왜 아파트까지 오르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될 숙제가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있어 보면 중소형 아파트에도 정말 이거 값이 안 오르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거든요. 네. 수요자가 지금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무조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상계동, 중계동 일대가 뭐 10년, 15년,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오른 것은 1% 시장이 움직인 거지. 실제 피부로 느끼는 30~40%가 움직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강북발 집값 다시 들썩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강북 집값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진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뉴타운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이나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하면서 기존 입주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네. 이 입주자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행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집을 당장 보셔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 멀게 되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주해야 되고 또 생활 환경이 너무 달라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집값 문제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계속 이어진다. 사실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각 지역마다 그 후보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뉴타운과 관련된 공약들도 남발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표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정치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재개발 시장에 표가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재개발 시장을 사실 많이 풀어주게 되면 그만큼 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사실상 강북권에서는 여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많이 나온 이유는 표 시장 자체가 재개발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표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사실상 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강북 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도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이제 강남이나 경기도 남부까지 뻗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수도권 전체가 지금 재개발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아파트 값이 뉴타운을 만들기도 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사실상 이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시장이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남발했었던 규제 완화 내지는 그다음에 뉴타운 같은 그런 것들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뉴타운 지금 개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엉뚱하게 뉴타운 지분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이사할 곳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주민 격에 속할 수 있는데 원주민이 떠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곳을 메꿔줄 입주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공약을 남발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만 이 공약에 대해서 뉴타운을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만 그 집값을 잡을 수 있죠. 네. 아무리 새로운 완화되는 공공이 나온다 하더라도 뉴타운의 입주자가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북 집값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 경우에는 공약과는 또 별개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계속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또 끌어올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제는 규제를 풀기가 어렵죠, 사실. 이 상태에서 규제를 풀어놓으면요. 네. 정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규제 푸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요.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규제와 동시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환수를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은 사실상 규제 푼 것보다는 더 나은 정보거든요. 네. 사실상 개인 재산을 갖다가 규제를 풀어서 이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건 오랫동안 정부에서 연구한 거지만은 지금 규제와 개발 환수 이익을 동시에 발표해야만 이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느 것 그중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집값이 곤두박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네. 그런 한 측면에서 좀 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송파 신도시는 오히려 또 규모를 축소한다면서요? 사실상 송파 신도시가 강남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네. 송파 신도시가 지금 용적률이 계획대는 200%를 넘게 돼 있었거든요. 네. 210에서 15% 돼 있었는데 지금 한 3,000세대 준다고 보거든요. 3,000세대를 줄이게 되면은 190에서 한 200 정도 용적률이 돼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가 3,000세대면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 강남이나 송파 일대 집값이 오히려 자극을 받죠. 그래서 네. 가구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용적률을 줄여서 품질 높이겠다는 그런 발상은 좋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은 풍선 효과들이 많아갖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